이번 시간에는 쉐이프 레이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쉐이프 레이어, 그러니까 모양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다뤄보기는 했었어요.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상당히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. 단순하게 사각형을 만들거나 원형을 만들 때 조그마한 포인트로 사용을 하고 말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접근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엿보고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어떤 작품을 따라하기까지는 아니고요. 기능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.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을 좀 깨워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일단 쉐이프 레이어는 여기에 이 사각형을 만들거나 둥근 사각형을 만들거나 타원을 만든다. 그리고 다각형, 별도구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. 또 펜툴을 사용해서 내가 직접 도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. 참고로 이 펜툴과 사각형 도구를 이용하실 때는 이 밑에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지죠. 만약에 이렇게 어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져요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. 그래서 이것은 모양 레이어와 마스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우선 컴포지션에서 사각형 도구를 써볼게요. 그리고 여기 칠해서 색깔을 넣어줄 수 있고 선에서 이렇게 선 두께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다시 선택 툴로 돌아간 다음에 모양 레이어에서 콘텐츠 그리고 사각형 1번으로 들어가 주세요. 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모양 레이어는 이렇게 콘텐트라는 가장 최상위 항목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레이어가 구성된다.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콘텐트 안에 사각형 1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카피, 컨트롤 C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안에 사각형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것을 콘텐트 위로 빼면 사각형 2로 바뀌죠.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을 이 콘텐트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안에 도형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럼 사각형 3번이 되죠. 요것은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펜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모양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모양 레이어가 또 하나 생기죠.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간단히 말해서 콘텐트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다. 내가 넣고 싶은 만큼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양 레이어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써보신 분들은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일러스트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. 도형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또 하위 사각형 속에서도 다양한 옵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기본적으로 해당 사각형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콘텐트 안에 사각형 패스, 선, 그리고 칠, 변형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. 일단 사각형은 크기 자체, 그리고 위치, 원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형률은 말 그대로 사각형의 모서리를 얼마나 둥글게 해줄 것인가 그런 옵션이에요. 그리고 여기 선이나 칠 앞에 눈 버튼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를 하면 효과를 안 보여주는 기능이죠. 효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변형. 이 변형은 어디에나 있죠. 항상 존재합니다.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. 근데 이 변형이랑 이 변형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거 아시죠? 조정해 보면은 그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,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사각형 1에 있는 변형은 말 그대로 사각형 1의 속성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. 그리고 이 컨텐트와 같은 위상으로 있는 이 변형은
모양 레이어에 대한 가장 상위 개념에서 다루는 변형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계층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. 대략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디테일을 분리해서 적용을 하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. 옵션을 다시 들여다볼게요. 선에 들어가 보면 이 내부에도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선의 색상이나 굵기 이런 것들이 기본 내용이 되죠.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기능으로는 이 선 옵션 아래에 있는 이 선 옵션 내부에 있는 대시라는 항목이 있어요. 이 대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점선을 뜻합니다. 대시 옵션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점선이 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실선이 돼요. 이 대시 수치를 조정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 밑에 있는 오프셋은 대시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대시를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고 키도 줄 수 있죠. 그리고 이 대시에 플러스를 누르면 간격이라는 옵션이 떠요. 그리고 플러스를 한 번 더 누르면 점선 2가 나타나면서 다른 모양의 점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. 좀 다른 모양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. 그리고 계속 플러스를 누르면 간격, 점선, 간격, 점선 이렇게 계속 추가가 돼요. 네, 지워주겠습니다. 마이너스를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. 그리고 뾰족한 끝 이런 옵션도 조절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금방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다시 상위로 가서 콘텐츠 오른쪽에 이 추가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. 이 추가가 모양 레이어의 본격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. 이 추가를 누르면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형태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도형에 옵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. 아래의 항목들은 효과를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다.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. 살짝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.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. 패스 다듬어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영어로는 트림 패스예요. 일단 이 모양들을 삭제해 줄게요. 그리고 콘텐츠 추가해서 패스 다듬어 자르기를 선택을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옵션을 열어보면 시작과 끝 옵션이 있어요. 끝을 조절해 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. 그리고 사각형에서 칠을 눈을 꺼줄게요. 사용을 비활성화를 시켰습니다. 칠을 방금 껐는데 이유가 있죠. 칠을 켰을 때 끝 조정에 따라서 왜곡된 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칠 없이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끝을 이렇게 만들면 이 칠이 끝을 따라오면서 모양이 왜곡이 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죠. 그래서 여기 칠에 눈을 꺼주고 진행을 합니다.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네모를 그려줄 때 활용을 할 수 있어요.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면 선이 그려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. 패스 다듬어 자르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패스의 모양을 자르는 거예요. 그리고 오프셋은 어디서부터 자를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.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자를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해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 더 보면 패스 다듬어 자르기에다가 비틀기를 반복을 해줄게요. 그러면 약간 비틀어져서 0으로 해주고 끝을 이렇게 해주면 약간 비틀어진 사각형을 그려주는 효과를 만들 수 있죠. 영문에서 이 비틀기는 트위스트라는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가 비틀어지는 거고,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건데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켜주는 효과가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모양을 또 반복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. 반복. 또 이 반복이라는 기능을 잘 쓰면 특별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팡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.
이 반복을 사용해서 팡 터지기 효과를 내줄 수가 있는데 거기부터는 보강 시간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